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대가 아니라 그 기술적인 분석보다는 지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기준을 잡아야 될 자리는 여기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중 바닥을 요 위에서 잡으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여기서 잡아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아래로 이제 조금 불안하니까 요 정도에서 이중 바닥을 이 정도에서 잡으면 굉장히 좋은 그림. 그리고 여기서도 나쁘지 않은 그림. 근데 이게 내려와 버리면 그럼 이제 불안해지는 부분도 있고,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 이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여기까지 내려오면 이제 올라가는 중에 여기서 산 사람이 팔 거고, 이게 종목은 아니지만 그냥 그런 개념으로 여기까지 올라오면 여기서 산 사람이 또 팔 거고, 여기까지 올라오면 여기서 산 사람이 팔 건데, 이제 여기서 샀던 사람도 여기서 팔 거고, 점점 이제 많이 내려올수록 그냥 부담이 큰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차라리 급락을 해버리면 거래가 그 사이에 많이 안 되니까 뭐 반등도 강하게 나올 수 있지만, 이렇게 순차적으로 추세적으로 이렇게 내린 건 이 매물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즉, 현 시점에서 그 매물을 죽이는 이런 기간 조정이 없이 반등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해서 이제 현실적으로 이게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틀 안에서 뭔가 대응 방침을 잡는다면 현실적으로 뭐 크게 벗어나는, 지수 흐름에 크게 벗어나는 손실은 아니겠지만, 이걸 이제 그냥 아무런 기준 없이 더 오르겠지 뭐 이런 식으로 갔다면 뭐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지만 조금, 예,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예, 그렇다 보면 현실하고 다른 해석을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이 엇박자가 제대로 나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면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여러분들 마이너스 90%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10,000원짜리 종목이 1,000원까지 공두박질 칩니다. 긴 기간에 걸쳐서. 그러면 단순하게 우리가 가치평가, 제가 어떤 방법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유동성이 풍부할 때야 뭐 이런 이슈를 쫓아가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과 같이 이제 유동성이 빠지는 시기에 어떤 투자를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제가 단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습니다. 아이고. 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뭐냐면, 한국은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예, 요거.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 주주 운동을 하시면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주주들이 권리 행사를 하는 거, 법에 보장된 권리 행사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이 있지만 법으로 경영진의 어떤 문제를 견제한다든지 주주들이 감시자의 역할을 한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명시된 것보다는. 그러니까 명시된 권리에 비해서 실질적인 권리가 개차반이다. 그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거래세. 왜냐하면 자전 거래로 인해서 계속 나가 떨어지기 때문에, 요런 그 자전 거래를 하는 개인 투자자들로 인해서 주가가 변동성이 크고, 변동성이 크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뭐 지금 한국 증시 한 35%를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금액에 대해서 위험 해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해지를 하기 위해서 파생 시장에 매매를 하고, 그 파생 시장 매매가 다시 변동성을 키우는 그런 악순환을 만드는데, 그런 변동성까지 포함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한 4가지 이유가 됩니다. 이 4가지 이유로 코스피가 적정 주가에서 빠지는 게 한 3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항상 그래도 적정한 수준에서 한 15% 정도 빠져 있어서 괜찮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돼버렸습니다. 나쁜 방향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 지금과 같은 유동성이 빠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코리아 디스카운트 적정 주가의 마이너스 30% 이상 되는 종목을 사서 한 5년 정도 가져가자. 이러면 나쁘지 않습니다. 5년 채우자는 얘기가 아니라 5년 안에 크게 한번 튀면 팔고 다시 떨어지면 또 사고, 이 기준대로 이렇게 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이 뭐 포스코인데,
포스코 만년 저평가지 않느냐, 한국전력 만년 저평가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투자할 게 진짜 없는 것 같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 다만 이제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그렇지만 유동성이 빠질 때는 숫자에 더 시장이 민감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내가 보유한 종목이 실적이 빵빵하게 터지고 있는데 굳이 팔 이유가 있겠습니까? 네, 그런 종목들이 유동성이 지켜지고 또 자사주 매입을 하든 배당을 주든 또 그런 부분에서 자기들이 그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도 하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유동성이 빠지더라도 실적 안 나는 종목들 유동성 빠져서 주가 내리고, 주가가 내리면 이제 일단 살 이유가 없습니다. 이 거품 낀 종목들은. 근데 계속 실적도 엉망이고 이거 이러다가 뭐 잘못되는 거 아니냐부터 해서, 그렇다고 경영진이 깨끗하고 정말 모범적이고 도덕 군자고 이런 것도 아니니까 경영진 입장에서도 이제 점점 배가 침몰하는 게 보이는데, 내가 끝까지 책임지다 이 배와 같이 침몰할 것이냐, 아니면 나만 토낄 것이냐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당연히 나만 토끼야지. 그래서 신라젠에서 최대 주주가 지분 팔아가지고 뭐 세금 냈다 이런 헛소리 하면서 몇천억을 땡겨간 겁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주들이 받고. 예,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종목이라 하더라도 한 30% 정도는 마이너스가 돼야만 유동성이 빠지는 시기에는 괜찮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골라보니까 만년 안 오르는 종목들밖에 없다. 도대체 뭘 투자를 해야 되냐. 그 만년 안 오르는 종목들도 한 5년 보유하면 그래도 한 번씩 켜주니까, 예, 그런 저가 매수 성격의 투자가 현 시점에서는 유일한 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만원짜리 종목이 1,000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 이 보유한 사람은 이제 뭐 이쯤 되면 마이너스 70%에서 뭐 마이너스 80 돼봤자, 마이너스 90 돼봤자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싸다고 저가 매수하는 사람들은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5,000원에 반토막 났어. 오케이. 내가 여기서 사가지고 이 사람들 본전만 찾아도 난 2배 수익이야. 더블이야. 하고 들어갔는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80입니다. 마이너스 90이나 80이나 뭐가 틀립니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면 좋아. 2,000원이면 바닥이겠지. 여기서 들어갑니다. 이때 들어가도 마이너스 50%입니다. 그래서 거품주는 많이 빠졌으니까 들어가야지라고 생각해도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이너스 80 된 사람은 마이너스 90이지만 2,000원에 처음 들어간 사람은 마이너스 50%를 얻어맞는다는 이 불편한 숫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품 낀 종목들 많이 빠졌으니까 이쯤 되면 한번 사봐야지, 이런 거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 위험은 마이너스 95%가 된다, 마이너스 99%가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99%, 뭐 조금 더 와닿게 말씀을 드리면 만원짜리 종목이 100원이 됩니다. 거품이 다 빠져가지고. 근데 뭐 100원도 못 건지는 종목들도 있지 않습니까? 신라젠 같은 종목들, 코오롱 티슈진도 그렇고. 그런 종목들 제가 예전부터 계속 경고해왔던 종목들입니다. 제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그거는 투자하고는 거리가 너무 먼 종목들이고. 예, 그래서 만원짜리 종목이 100원이 된다. 그러면 사실 1,000원 됐을 때 마이너스 90%나 뭐 마이너스 99%나 이분 여기서 산 입장은 그렇지만 1,000원이니까 10분의 1 토막인데 설마 안 오르겠어 하고 매수한 사람은 1,000원에서 100원 되면 마이너스 90%입니다. 이 하락 기간의 끄트머리만 들어가도 이런 끔찍한 결과를 얻어맞게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거품주는 아무리 많이 내려도 여러분들 배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해야지. 마음이 불편하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밤에 잤는데 내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갑자기 상장 폐지 결정 이런 거 뜨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예, 그런 문제가 있고, 코스닥은 오늘 반등 성공했고 큰 틀에서 코스피하고 같이 움직이지만, 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의 어떤 한계치까지, 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스닥이 아까 말씀드린 제 기준에서 봤을 때 뭐 만원짜리가 100원을 간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비중이 너무 아직도 큽니다. 예,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그 반등 후에 뭐 지수를 다시 1천선을 회복할 거냐. 예, 그림은 사실 그 전까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그림이.
여기서 코스닥이 만약에 유동성이 조금만 더 이어졌다면 여기서 에너지 축적하고 한 방 더 때렸으면 코스닥 지수 1500 가고 2000 가고 그런 그림이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근데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점점 짙어졌던 거, 이 기술적인 분석에 앞서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거품이 너무너무 심하다. 이게 여기서 더 거품이 껴서 올라간다고? 예, 그런 생각이 막판에는 들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기술적 반등 나오고 재차 주저앉는 쪽으로 봐야 되고, 주저앉으면 프로그램 매매는 이렇게 돕니다. 대형주 팔고 중소형주 사는 걸로 가니까 작은 종목들은 오히려 괜찮은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한 번 더 얻어 터질 일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만약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그 종목들이 많이 내려서 이제 반등하고 또 반등 한두 번 보면 계속 또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니까 코스닥 150, 코스닥 선물 150인가? 잠깐만, 종목 이름이.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인가? 500 이렇게 찍고 있네. 왜 105를 찍 선물 인버스라고 쳐야 되나? 아하. 예, ETF로 가서.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요거 저기 한번 어느 정도 내리면 이거 한번 사볼만 할 것 같습니다. 네, 당장은 아니고 여기서 코스닥이 더 반등하면. 네. 그래서 요거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입니다. 네, 그러면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오래되신 분들, 제가 20대 때 만난 분들도 계신데, 지금 이제 40대니까.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뭐 주식 투자하다가, 저는 이제 이 기간 동안 있었고, 주식 투자를 하다가 한 몇 년 만에 다시 돌아와 보니까, 저는 항상 제자리에 있더라. 예. 그래서 그게 좋다고 하시는데, 아마, 여기까지 한 60대면 이제 거의 끝날 것 같으니까, 50? 뭐 그때까지는 제가 건재하지 않을까 싶은데 계속 뭐 하던 거 매일 똑같이 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길게는 좀 어려울 것 같은 게 일단 첫 번째로 이게 뭐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지만 암 환자가 이제 유전적인 부분이 크다 이런 게 알려져 있는데 그 병동에 있는 분이 말씀하시기로 암 환자 공통점이 새벽에 잘 안 자더라. 그래서 한 3시 이때 자는데 나도 나도 맨날 3시 반 이렇게 자는데 그런 생각. 네, 그래서 뭐 오래 못 살 것 같은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뭐 봉사는 아니고 제가 재밌어서 하는 거지만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이 활동을 하는 게 길어야 한 15년이지 않을까. 15년 동안 어차피 내일 죽는다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아무튼 계속 제자리에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10년 다 채우셔야 될 겁니다. 예, 그때까지 주식시장이 쉬우냐 어려우냐라고 보면 항상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좀 운이 좋았던 게 뭐냐면 주식 투자를 해서 운이 좋았던 게 처음에 시작을 공모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KTF 공모주로 해가지고 그때 좀 재미를 봤습니다. 이 큰 수익 한 번 올리면
앞으로 투자를 지속할 만한 그런 체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전에는 뭐 이 간이 콩알 만하다 보니까 그거 뭐 삼성전자, 기아차 이런 종목만 했었고, 그러다가 2007년에 유동성 장세를 맞이하면서 요때 이제 또 자산이 아주 급격히 불어나는, 저 나이에 비해서는 제가 저때 자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아무 생각이 없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외제차 뽑고 거들먹거리면서 친구들 그 밟아주면서 뭐 이렇게 이제 재미를 찾아야지 이런 꿈에 부풀어 있다가, 왜냐면 이때만 하더라도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단타 한 번 치니까 수익이 150만 원인 겁니다. 진짜 이런 꿀 같은 세상이 어디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2008년에 얻어맞고, 2008년에 얻어맞았을 때는 주식이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 주식 계좌가. 근데 이 계좌에서 뭐 일부는 계속 생활비로 나가고, 또 일부는 그 보증금으로, 제가 있던 그 숙소의 보증금으로도 나가고 뭐 이렇게 됐으니까 온전하게 그렇지는 않지만, 2008년에 뭐 나중에 금융위기 때 가서 보니까 잔고가 2천만 원 정도. 이거를 이제 다시 1년 만에 8천만 원으로 만들면서 또 한 번 이제 제가 진짜 주식 투자를 잘하는구나 뭐 이런 계산 망상에 빠졌던 적이 있는데, 그 시기를 보면 확실히 이제 2000년에서 2010년까지 요 시기가 2010년에서 2020년까지보다는 이때가 더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서 2030년을 보면 아직까지는, 지금 2020년부터 따지면 1등입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면서 시장이 좀 쉬워지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예전에 저를 만났던 분들은 끈끈한 그런 건 있지만 사실 저 때문에 돈은 크게 못 버셨을 겁니다. 뭐 시장도 나빴고 제가 실수한 것도 있고 하니까. 근데 앞으로는 뭐 같이 하면 조금은 수익적인 부분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제가 진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제가 머리가 나쁜데 사람 이름 얼굴 기억하는 건 그 부분에서는 제가 좀 천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군 복무할 때, 그 제가 공군에서 복무를 했는데, 공군에서 복무할 때 제 별명이 뭐였냐면 걸어다니는 인사TV였습니다. 그 부대원이 한 2,000명 되는데 거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 그러면 기고 몇 기, 뭐 누구 그러면 부사관 몇 기, 누구 그러면 공사 몇 기, 뭐 이런 게 툭툭툭 튀어나오니까, 이또 쓸데없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그런, 제가 사람을 잘 기억하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부족한데 그건 조금 남들보다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군대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뭐 이 자랑이지만 제가 전역할 때 군 부대 안에 서점이 있습니다. 서점이, 제가 전역하는 전날부터 해서 그 기간 동안에 서점에서 책 판매가 1등, 저한테 선물 주기 위해서 책을 구매한 기록적인 판매량을 가졌는데, 그래서 제가 뭐 아마 저는 직장 생활을 했어도 잘 했을 것 같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도 제가 업무도 되게 잘했고, 훈련도 열심히 받았고, 뭐 총 쏘면 여기 관역이 이렇게 있으면 보통 이제 막 이렇게 총구멍이 나는데, 또 제일 재미없는 군대 얘기를 하고 있거나 저는 구멍이 이게 한번 큰 게 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잘했는데, 지금 이제 수전증이 있어가지고
지금 사격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제 입으로 드리는 게 좀 부끄럽긴 하지만 제가 어디 가서도 좋아 사람들이 저를 되게 많이 좋아했다 이런 거. 아 부끄러워. 아 그 그리고 뭐 조금 더 부끄럽자면 이제 군 부대 안에서 이제 이 여군도 그때 당시에 있었고, 그리고 군 부대 아니 군무원도 있었고 군무원 여자분들도 계셨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어떤 누구였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도대체 여자들은 어떤 남자를 좋아하느냐, 이렇게 이제 진짜 궁금하다라고 어떤 분이 물었는데 그 어디지 정보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런 사람들을 좋아한다. 참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될 줄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무튼 오늘 이제 불필요한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무 석유화학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TV나 인터넷에 굉장히 나쁜 사례들을 많이 보지만 제가 만나 뵙는 분들은 정말 그러니까 자산이 많은 분들, 정말 모범적으로 재산 축적해가지고 그동안 국가에 세금 많이 내고 이런 분들도 많으십니다. 존경할 만한 부자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하시려는 분들도 많으시고, 좋은 분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한 80%는 되지 않을까. 근데 아시다시피 나머지 20%가 물을 흐리니까 미꾸라지 한 마리만 들어가도 물 다 흐려버리는데 한 20%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체감하기로는 진짜 사람 사는 거 너무 힘들다 이런 게 많은데 그 20%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우리가 너무 많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뢰가 기반이 된 사회라면 중고차, 예를 들어 중고차를 산다. 그럼 거기 있는 가격 보고 그냥 사면 끝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중고차 살 때 뭐 침수차인지 확인도 해야 되고 사고 이력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뭐 미터기 조작해야 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뭐 혹시 누가 자살했는지 주인이 많이 바뀌었는지부터 온갖 거 다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게 중고차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 삶에서 그렇기 때문에 너무 피곤한 겁니다, 사는 게. 그러니까 이건 좀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지만 이 대형마트가 생기기 전에 시장 가면 이제 정찰제가 아니니까 누가 가면 이만큼 주고 저같이 어리숙한 사람 가면 이만큼 주고 같은 가격에. 그리고 제가 어릴 때 보면 과자 산다고 100원 줬는데 10원 줬다, 50원 줬다 그러고. 그러니까 서로 이 20%의 사람들 때문에 서로 피곤하고 힘든 건데 이런 거 없이 우리가 앞으로 한 10년 정도 하면 서로 신뢰를 하니까 그런 과정들 없이 그냥 편하게 우리가 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종목 괜찮아요 그러면 그래도 진짜 괜찮은가? 물론 이런 건 다 따져봐야지 되겠지만 그게 재밌게 즐겁게 따져보는 거랑 저 자식이 속일지도 모른다 하고 의심해서 따져보는 거랑 또 다르니까. 그래서 신뢰가 조금 더 기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뢰가 가장 효율적이니까. 네, 감사합니다. 커피. 제가 지난번 이 게임주들에 대해서도 그랬지만 커피도 제가 잘 모릅니다. 일단. 그래서 저는 커피를 식사하고 커피 마시는 분들 이게 거의 코스가 된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뭐 왜 이 돈을 주고 마셔야 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서. 그리고 맥주도 그렇고 커피도 그렇고 전 두뇌 가지고 뭐가 다른지도 모릅니다. 한 번 딱 있었는데
저는 뭐 맥주가 뭐 외국 맥주든 국내 맥주든 뭐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산청에 지리산 쪽에 가면 이제 그 산청군이라고 있습니다. 산청에 산청 맥주라고 그 수제 맥주를 파는 겁니다. 지나가다가. 그래서 제가 호기심에 그걸 한번 사봤는데 저 막 구분 못하지. 이건 진짜 거의 오줌 수준이라서 아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커피는 뭐 사실 뭐 사람들이 마셔가지고 아 이 집 커피 맛없다 맛있다 전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모르는 상태로 말씀드리니까 그거는 알아서 걸러서 들으시고 일단 그냥 이 수치적인 부분에서만 보면 커피 재고량이 바닥나서 커피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커피의 원가가 10% 이하입니다. 커피가 한 잔에 6,000원인데 원가가 뭐 한 100원, 200원? 그럴 겁니다. 이거 좋은 거 쓰는 데는 더 하겠지만 600원을 넘어가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6,000원짜리가 600원인데 만약에 커피 가격이 50%가 올랐다. 그럼 900원이 됩니다. 사실 돈 안 올려도 되지만 커피값이 올랐습니다 해서 7,000원, 8,000원이 됐다. 그럼 이거는 호재일 것 같긴 합니다. 7,000원, 8,000원 됐다고 안 사 먹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체재가 1,500원짜리도 많지 않습니까? 하삼동 같은 거. 예. 그런 거, 뭐, 그리고 퍼센트 커피도 3,000원 밖에 안 하는데,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6,000원, 7,000원, 뭐, 뷰 좋은 데는 뭐 9,000원까지도 가고, 그게 이제 먹으니까, 사실 뭐 커피를 먹는다기보다는 이 대화의 장소가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커피값이 1,000원, 2,000원 오른다고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 업체들한테는 조금 호재이지 않을까. 계속 똑같은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똑같이 설명드리지만 재고가 있고 제품 제조 과정이 있고 또 제품의 재고가 있고 원료가 들어올 때 이미 구매를 하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가격이 오르고 재고 갖고 있던 거 오르고 제조 과정에서 그 기간 동안 또 오르고 제품 재고 갖고 있는 거 또 오르고 이러면 예 호재일 것 같습니다. 수요가 줄어들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탄력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커피 가격과 수요가 네, 감사합니다. 예, 송원산업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CK. 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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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그 질문이 들어와서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예,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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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댓글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세상의 법칙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어떤, 우리가 이게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든 뭘 하든, 항상, 예,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이 인과관계라는 게 절대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감사합니다라는 댓글이 굉장히 작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 로그인 된 상태로 댓글 하나 남긴다는 게 사실 또 만약에 이걸 매일 하라고 말씀드리 누구한테 강제로 시킨다면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컴퓨터 켜가지고 아니면 핸드폰 열어가지고 로그인해서 댓글 이 수고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수고를 원인으로 본다면 인과관계가 세상의 법칙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 결과가 뭐 제일 낮은 결과라고 한다면 그냥 제가 조금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닉네임을 기억해서 혹시라도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가 정모라도 한번 하게 된다면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알아서 더 반갑게 인사를 드릴 수 있는 뭐 그 정도가 되겠지만 이게 이 수고가 그렇게 작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작은 결과 말고도 여러분들 투자를 하는데 뭔가 보이지 않게 좋은 부분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돼서 뭐 댓글을 달지 않더라도 누군가의 감사합니다 댓글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댓글을 단 적이 있었지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때 주식시장의 기억들이 같이 소환돼 들어와서 우리가 투자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이 수고에 대해서 당장 보상이 없는 것이지 언젠가는 여러분들께 좋은 보상이 따를 겁니다. 그게 저의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고 예,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그냥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 생각했는데 전원 뭐 출자를 받는다는 개념도 아니고 아예 그냥 신설 법인을 설립을 해가지고 설립할 때 전부 설립 멤버로 참여를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야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갖고 있는 법인에 출자를 한다. 제가 처음에 출자했던 가격과 동일하게 하셔도 됩니다.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왜냐면 저는 그동안 여기 예를 들어서 돈이 있었던 기간이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여기서 월급이 나갔기 때문에 그동안 가치가 오히려 작아졌을 수도 있고 등등 완벽하게 평등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아예 법인을 새로 설립을 해서 전원 이 출자하시는 분들 전원 다 설립자로 들어와서 그러면 서류가 굉장히 복잡한데 뭐 주주총회 할 때 의결권 한번 받았다 생각하지 이런 생각으로 예, 이 법인을 설립을 해가지고 요 법인으로 지금 나와 있는 그 환경 관련되는 그러니까 리사이클링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회사가 망해서 경매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오늘 잡설이 너무 긴데 예, 오늘은 그냥 그런 날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회사가 이제 한 800억 정도 들여서 설비 투자도 하고 공장도 제가 가보니까 완전 거의 새 겁니다. 공장도. 그리고 설비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800억 들여서 공장과 설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경매로 이제 정리가 되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 한 70억에서 80억이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사면 이제 이 공장에 감가상각된 가치만 남고 설비는 이제 고철로 정리해야 되고 그러면 설비 정리할 때 산업 폐기물도 나올 수 있으니까 비용이 또 더 들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걸 받아서 이제 공장을 돌린다라고 한다면 감가상각된 거 빼더라도 한 450억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일단 제 구상대로만 된다면 이 경매를 받아서 공장만 가동해도 보자. 근데 뭐 우리 이제 재료비도 사야 되고 하니까 한 200억 정도 조달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나중에는 이제 대출이 되겠지만 그럼 처음에 200억 갖고 100억은 이거 하고 돌리는 거, 100억은 재료비, 그 스크랩 같은 걸 사와서 이제 해야 되니까. 그러면 요걸 해서 이렇게 됐다. 그럼 어쨌든 200억 들어서 순식간에 이 돈이 증발되는 게 아니라 이것만 증발이 되니까 한 100억이 남아있으니까 200억에서 순식간에 550억이 됩니다. 몇 달 만에. 그럼 일단 여기 오케이. 좋고. 두 번째는 이 공장에 요 공장 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 이제 태양광 발전을 해가지고 또 어느 정도 가치를 플러스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제가 사는 동네, 지금 진주시에 이제 그 의료물 소각이 포화 상태라서 제가 사는 동네하고 요 울주 쪽에 예, 그 의료 폐기물 소각장 관련해 가지고 또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제가 있는 동네는 뭐 주민 동의 받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제가 청년회를 잡고 있으니까 제가 직접 잡는 거 아니고 제 친구가 예, 청년회를 잡고 있는데 예, 그래서 요 사업 그러니까 폐기물을 통해서 리사이클링을 하면서 의료 폐기물 소각까지 그리고 여분으로 여기에 필요한 태양광 사업을 하고 여기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리튬 사업을 할 겁니다. 그 리튬은 그 지금 바닷물에서 추출하는 거 말고
암석에서 추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 또 권위자를 모셔가지고 이미 한 16,000평 정도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습니다.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는 하늘의 뜻이지만 16,000평의 나중에 아주 나중에 여기서 돈을 벌어서 이걸 할 거니까 그러면 아주 나중에 공장을 지을 때 한 2, 3년 후에 공장을 지을 때 이 16,000평을 태양광으로 이렇게 바른다면 처음부터 지을 때부터 태양광에 최적화된 설계를 한다면 그러면 태양광 발전으로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을 할 거고 그리고 이 리사이클링 사업이란 게 수익성이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장 조사를 해본 결과 국내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스크랩의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 아니 굉장히 헐값에 나가고 있다. 이것만 국내에서 돌려서 처리를 해도 지금 제가 이거 보여드리기는 좀 그런데 제가 지금 내놓은 이제 수지표를 보면 이게 한 매출이 2,500억에 이익이 한 500억 정도 나는 이런 구조입니다. 설비는 있으니까. 설비는 조금만 보완을 하면 되니까. 그 설비가 아닌데 여기 또 국내 최고의 권위자를 모셔서 직접 설비를 추가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럼 매출 2,500억에 500억에 영업이익 500억에 태양광에서 좀 플러스 되고 기존 설비 활용하는 거 조금 플러스 되고 여기에 리튬 수입 판매업하고 이렇게 하면 매출 1조에 영업이익 1,000억 만들 수 있겠다. 그러면 시가총액 1조지 않느냐 최소 숫자가 나오니까 200억 들어가지고 1조 만드는데 어, 충분히 해볼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서 일을 해본 적도 없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뭐 다 가서 열심히 하다 보면 다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물론 그거는 이제 약간 가볍게 말씀드린 거고 실제로는 이제 그 공장을 돌릴 수 있는 분들 그리고 그 기술을 제공할 분들하고 다 섭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정말 마음 같아서는 혼자 투자해가지고 혼자 다 먹어야지 이런 마음이 있지만 어차피 저는 뭐 오래 못 살 것 같고 하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제가 주주운동 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이런 양아치 짓을 하는데 이 반대되는 사례도 있다라는 걸 꼭 보여주고 싶다. 예, 이런 부분. 예, 그래서 하는 건데 어쨌든 준비가 다 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개적으로 올려도 관계가 없다는 검토도 받았고 왜냐하면 설립자니까. 설립자가 뭐 500명이 되든 1,000명이 되든 상관없으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기대를 조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덧소리 많은데 금호석유화학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금호석유로 바뀌었구나. 네, 금호석유 가격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은 이제 고점 찍고 내려왔는데 보통 이렇게 시세 한번 내고 떨어지면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실적이 더 좋아지니까 올라가지 않을까 등등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물린 사람들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제발 본전 모으면 진짜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고 팔겠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 이 매물을 얻어맞게 됩니다. 근데 이 매물을 이길 만한 어떤 강력한 호재나 아니면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와서 또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서 팔 사람들도 있는데 또 여기서 샀던 사람들이 여기서 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올라가려면 정말 지속적으로 너무 강력한 어떤 수급, 예를 들면 자사주를 한 20% 전체 주식의 20% 정도 사버린다든지 뭐 이런 아주 강력한 조치가 없다면 결국 매물 맞고 얻어맞게 됩니다.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와서 다시 재매수하는 구간이 올라갔다. 올라가서 다시 또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다시 올라갔고 매물 맞고 떨어지고 이 과정들을 거쳐 나가면서 이 매물을 소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 이 가치가 그만큼이 되느냐 그러면 일단은 그렇게 됩니다. 지금 업황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금호석유화학이 업황이 좋고 이 업황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이걸 주가가 다시 이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이거는 매물 구조상 불가능하지만 이런 형태의 흐름은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통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경우는 세 가지인데 아주 싸게 샀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냥 간단하게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경우. 근데 이건 거의 없고 대부분 여기 물렸거나 아니면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한번 사볼까? 이런 두 개 중에 하나인데 많이 떨어졌으니까 사볼까 하시는 분들은 짧게 잡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구조 때문에. 매물이 없을 때는 길게 가는 거지만 한번 시세 내고 꺾인 종목들은 짧게 가야 됩니다. 짧게. 그리고 물려서 이거 어떻게 하지라는 분은 일단 10만 원 이하로 가면 물타기 하고 그 전에는 그냥 지켜보시는 게 스트레스를 더 받지 않는 방법이 된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신 종목이 ICK. 예, ICK는 예. 일단 사업은 제대로 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예, 뭐가 없는 상태입니다. 시가총액에 비해서 지금 계속 적자가 나고 있고 지금 순자산 가치가 어느 정도까지 내려왔냐면 사업 가치는 있겠지만 어쨌든 표면적인 숫자가 나오는 건 이제 167억입니다. 적자를 보고 있는데 순자산이 167억이다. 그러면 1년에 한 2, 30억씩 적자 난다고 했을 때 내년이 되면 130억, 그 다음 년도 100억, 그 다음에 70억, 그 다음에 30억. 그럼 자본 잠식 상태가 되니까 제로. 한 5, 6년 있으면 망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그러면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돈을 벌거나 돈을 못 벌면 주주들 피를 빨아야 되는데. 그럼 주주들 피를 빤다는 건 주가가 낮을 때 하겠습니까? 주가가 뭐 500억, 600억 하는데 유상증자 하겠습니까? 그러다 잘못하면 회사 뺏깁니다. 그러면 주가를 한번 올려가지고 예, 주가를 한번 올려서 이게 시가총액이 지금 1356억인데 한 3, 4천억까지 만들 수만 있다면 능력이 돼서 그러면 한 3, 4천억 만들고 주가를 빵 올린 다음에 여기서 유상증자 한 10%만 해도 400억이 들어옵니다. 그럼 지금 회사 가치가 뭐 이 기간 동안 해가지고 한 150억 됐는데 400억이 주식 10% 찍어서 400억을 조달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회사가 이 400억 갖고 한 10년, 20년 또 버틸 수 있다. 저라도 사실 주주분들께는 참 죄송하겠지만 저라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입장이라면. 예, 그래서 주가를 지금 그런 목적으로 좀 부양을 하는 듯한 그림인데 예, 한번 했고 또 빠르게 회복했고 매도에서 매도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 봤을 때 한번 털고 다시 또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전망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이 빠지는 시기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까지 감안한 그 수준에서 다시 저평가라면 사서 한 5년 정도 보는 건 괜찮다. 그럼 지금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작은 금액이 들어가면 괜찮겠지만 만약에 여기 지금 시가총액이 1356억인데 여기 한 2, 30억 박는다. 올려주겠습니까?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예, 그런 거 감안해서 1년만 박아도 사실 한동안 재미없을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도 그런 유상증자 같은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 종목은 좀 부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당장은 시세가 조금 나니까 그리고 이 조정 구간에서 매도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보통 오르면 2차에 걸쳐서 오르니까 한 번 더 시세가 있을까? 이런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보고 보유하기에는 너무 불안한 종목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물적 분할 취소한 CJ EMN 같은 것도 다루고 그러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잡설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